안녕하십니까. 6월 26일 금요일 11시를 넘기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제 밤늦게까지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앞장서서 그를 이미 쇠창살의 우리에 가두어 놔놓고 그 틈새로 방망이와 예리한 창끝으로 찔러대기, 어르고 찔러대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이 절정에 이른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 머리에 떠오르는 말이 이겁니다. 사가살 불가욕. 선비는 죽일 수는 있을 때 모욕을 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에 선비라고 하는 것은 지도자, 신망 있는 사람, 공직자, 이걸 뭐 포괄해서 해석하면 될 것입니다. 사가살 불가욕이다. 이 말이 우리 근대사에 등장한 것은 백범 김구 선생이 한독당 비밀당원인 연세대학교 재학생 등이 당시에 한민당 총무부장이었던 설산 장덕수를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군정청 군법회의가 한독당 당수인 백범이 배후 조종자가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그를 소환했으나 불응했습니다. 그러자 구인장을 발부했어요. 구인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교장에서 백범이 벌떡 일어나가 나 그러면 간다. 그러면서 백범이 내뱉은 말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차라리 죽여라. 터무니없는 일로 나를 이렇게 모욕을 해? 사가살 불가욕이다. 그 말이 오늘 윤석열 총장 사퇴를 두고 저의 뇌리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태고 이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불행한 용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취임 엿새 만에 윤석열 수사체계,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조국 사태 등의 수사 책임자들 전원을 지방으로 내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히 팔다리가 끊어진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그러함에도 윤 총장이 13명의 울산시장 부정선거 사건과 관련돼서 공소를 제기할 때에 이 공소 제기를 막기 위해서 중앙지검장을 앞세워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방어하고 방해하려고 했으나 그 부분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공소장에는 당시에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씨 이름도 오를 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라는 이 호칭으로 40회 이상 그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가 하면 결국 이 사건의 꼭지점에는 대통령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곧이어서 한명숙 사건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제가 불쾌한데 뭐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명숙 사건에서 한명숙이가 억울하다라고 하는 무슨 진정사건, 그것을 검찰총장이 서울지검 인권 담당관실로 배정한 것을 두고 법무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어요. 15년 만에. 이게 대검 감찰부에서 수사하라. 윤 총장은 그 말을 받들었습니다. 다만 대검 감찰부와 서울지검 인권 담당관실은 조사 내용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두고 추미애 장관은 내 말을 거역했다. 거기 왜 내 지시에 꼬리를 붙이느냐. 이렇게 아주 대로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와 조국 사태 사건 등에 대해서 서울지검 차장검사로서 진두지휘했던 한동훈 차장검사를 인사로 전부 흩어버릴 때 부산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로 전보를 했는데, 잘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고등검찰청 차장검사라고 하는 자리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신문이나 보고 있고 출퇴근이나 하고, 그런데 수사 지휘권도 없고 담당하는 사건도 없습니다. 그 자리에는 향후 더 고위직으로 나아갈 사람이 임시 방편을 있거나 아니면 아예 옷 뺏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두는 자리인데, 그런데 한동훈 그 차장검사를 수원에 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을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
이것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는 게 아주 언짢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아실 테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채널 A 기자하고 제3자 사이에 있었던 일 가운데에 기사 취재와 거기 녹취록에 한동훈이라는 이름이 나왔다. 본인의 이사와는 관계없고 본인의 육성도 아닌 나왔다. 그것이 빌미로 해가지고 채널 A와 한동훈 사이에 유착이 있지 않느냐. 이른바 검언 유착 혐의를 두고 이걸 법무부가 감찰을 하기 위해서 부산고등검찰청 차장검사를 법무부 연구위원으로 이렇게 좌천 발령을 했다. 윤석열 총장의 핵심 측근이었다 하는 것으로 자극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2,000명 검사들에게 정부 편에 서지 않으면 이 꼴을 계속해서 당한다 하는 것을 시위하듯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은 어떤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주 득이만면한 표정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텔레비에 비춰졌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정치를 하고 있다. 파사 현정의 본문을 망각하고 선택적 선별적 수사를 함으로써 검찰권을 남용을 하고 있다. 이 검찰은 차라리 황운하가 개혁을 담당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황운하가 누굽니까?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입니다. 이런 형사 피고인을 민주당은 공천을 했고 그 유권자들이 무슨 생각인지 이 사람 또 당선시켜 현재 국회의원 신분으로 있습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에는 당시 울산경찰청장이 김기현 새누리당 후보 사무실을 공천받던 날 덮쳐가지고 그 주변에 수사를 시작함으로써 김기현 씨를 낙선시키는 계기를 만든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그 황운하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길들이기 위해서 황운하가 검찰개혁에 나설 수도 있다. 검찰이 개혁 대상이 되고 있다. 그리고 덧붙인 말이 역대 법무장관에게 저항하고 말 듣지 않는 총장이 어디 있었느냐. 이렇게 아주 내뱉었는데 화면에 비친 그의 표정은 웃으면서 득이만면하게 그리고 윤 총장을 조롱하듯이 나아가 2,000명 검사들을 조롱하듯이 그래서 쾌감을 느끼는 표정이에요. 쾌감. 아주 스스로 만족해야 하는 표정이에요. 내가 법무장관으로 내가 막강한 권력이 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이런 표정입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마음을 잘못 먹었으면 새벽에 그 뉴스를 보고 아침밥을 못 먹고 이 스튜디오에 올 뻔했는데 다 참고 견디고 그냥 허허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 속은 편치 않습니다. 법무장관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침에 오는 사이에 제가 검찰과 변호사 여기저기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이 추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에 검찰을 이렇게 옥죄고 검찰총장을 모욕하는 장관은 역사상 이 사람이 처음이라고 분기탱천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때리기는 이미 법사위원회에서 이게 친문 인사로 민변 출신으로 국회의원이 된 김용민 또 김남국 이런 사람들이 아주 윤석열은 되먹지 않았다고 그냥 성토를 하고 장관이 총장에 대해서 이렇게 미지근하게 나오느냐 하는 소리까지 내뱉기에 이르렀고 설훈 최고위원은 이 일이 이쯤 되면 스스로 물러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희조 민주당 위성정당의 공동대표였던 서울대학 교수는 4월 15일 총선 결과의 민심은 윤석열이 너는 나가라고 하는 민심이다. 기가 찰 일이 계속되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작전하듯이 우리에 가두어진 제가 왜 우리에 가두어졌다 얘기하는가 하면 손발을 다 잘라놨기 때문에 우리에 가두어진 것입니다. 울산시장 부정선거 게이트는 추가 기소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것이 불가능한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윤 총장이 지금 쇠창살이 있는 우리에 갇혔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우리에 갇힌 총장을 상대로 온갖 못쓸 말로 돌멩이질을 하고 그냥 방맹이로 찔러대기도 하고 법치주의가 있다고 하는 나라에 백주 대로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민이 이걸 참아내야 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그저께 화요일 날
반부패 고위공직자 그 회의에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나란히 앉혀놔놓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검찰 개혁을 잘 이루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의 앞뒤를 해석하면 이게 추미애 장관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검찰 개혁, 이 정권 아래서 검찰 개혁할 게 뭐가 더 있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뭐가 더 있습니까? 지금은 윤석열 쫓아내는 게 검찰 개혁이죠. 그리고 그걸 완성하는 것이 7월 초에 발족 예정인 공수처를 발족하면 완성되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윤석열이 너 나가라 소리 아닙니까? 그래야 검찰 개혁이 완수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청자 여러분, 우리 헌법 66조와 69조에는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취임할 때 선서할 때도 시작이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이 괜히 있는 거 아닙니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해야 되고 헌법 밑에 모든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는지 100만 공무원을 단속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이 헌법 체제를 위협하고 태클을 거는 자가 있으면 이걸 단호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하는, 그래요 헌법과 법률을 지킬 최고 책임자가 대통령인데, 추미애 법무장관과 여당 실세 인사들이 앞서거리 뒤서거리 윤 총장에 대해서 협박죄예요. 너 물러나라 이렇게 우리에 가두어 놔놓고 그냥 방망이질하고 계속 이런 말을 쏟아내는 거, 이게 협박죄고 강요죄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를 방관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헌법수호 책임을 진다는 선서를 하고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이걸 방관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윤석열 사태에 대해서 법무장관과 문 정권 실세들이 보이고 있는 이러한 법을 초월하고 법을 위반한 이런 행태에 대해서 뜻 있는 국민들이 분노할 뿐 아니라 좁게는 법조계 전체, 앞으로 법조인 지망 젊은이들에게 아주 나쁜 사례를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도 문재인 대통령은 큰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달에 이 방송을 통해서 한비자가 말한 비리법권천을 인용한 바가 있습니다. 이치는 법을 이기지 못하고 그 법도 폭주하는 권력을 이기지 못한다. 지금 법이 소용없게 되어버렸어요. 윤석열 사태에 관한 법이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막무가내로 찌르고 공격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렀어요. 그러나 방관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그러한 권력 행사도 종당에는 하늘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천심이 내려다보고, 천심 말씀드렸지요? 하늘은 입이 없어 말을 못합니다. 우리 사람의 입을 통해서, 사람의 가슴을 통해서 그것이 폭발할 것입니다.